성남의들 컨소시엄이 시행사로 선정이 됩니다. 이 컨소시엄의 자산관리 회사로 참여한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이례적으로 이 개발 부지의 40%에 달하는 부지를 수의 계약할 수 있는 사업 지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화천대유는 자본금 5천만 원의 신생법인으로 재무적 투자 능력이 당연히 없습니다. 그럼 이 수의 계약 받은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재무적 투자 능력이 없고 조달할 능력도 없는 상황에서 성남의들이 어떻게 이 토지를 매입했을까요? 이것이 금융위원장님이 분석하고 파헤쳐야 될 내용입니다. 화천대유의 감사보고서를 보면은요, 성남의들 재고자산을 신탁 목적물로 하는 부동산 담보 신탁의 3순위 우선 수익권 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단기 차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보고서에 보시면은 차입처가 성남대장 제1차에서 제5차에 해당하는 회사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흐름도로 좀 이해가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남의들은 이 시행과 관련해서 하남자산신탁의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을 맺고 신탁 사업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하남자산신탁이 이에 대해서 수익권 증서를 발행을 하는데요. 이 수익권 증서는 이 사업 시행을 위해서 재무적 투자를 한 금융회사 PF 차입금 7천억 원에 대해서 제1순위 수익권 증서로 제공이 됩니다. 제2순위는 공사와 관련해서 책임 준공 확약을 위해서 담보로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제3순위는 느닷없이 화천대유가 수익권 증서를 받습니다. 이 화천대유의 수익권 증서는 사업 시행을 위한 PF 자금도 아니고 자신들의 사업 지분인 수의계약 부지 매입을 위한 이 담보용으로 이 수익권 증서를 받는데요. 이 부분은 배임적인 요소로서 수사의 대상입니다. 수사의 대상인데 우리 금융위원장님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냐. 이 성남의들과 화천대유가 제3순위 우선 수익권 증서를 바탕으로 자산유동화 증권을 발행을 하고요. 자산유동화 증권을 가지고 금융중개업을 하는 성남대장 제1차에서 제5차가 채권자들에게 이 증권을 담보로 5,300억에 달하는 대출을 받아옵니다. 이게 신탁 원부에 올라가 있는 자산유동화 증권을 담보로 대출해준 30개의 채권자 명단입니다. 신탁 원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무려 5,300억이라는 이 대출을 해주는 데 담보로 제공한 이 유동화 증권은 당연히 금융위원회가 관리를 하고 있겠지라고 하고 보면은 관리되는 것은 6분의 1에 불과하고 비등록 유동화 증권이 관리되지 않은 채로 발행되고 유통되고 중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등록 유동화 증권은 공시 자체가 불안정합니다. 실제 이 하남자산신탁과 성남의들은 이런 막대한 자금을 대출하는 유동화 증권을 금융당국에 신고한 사실도 없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신고되지 않은 비등록 유동화 증권을 담보로 금융중개를 하는 업체도 극히 불안정합니다. 보시면 성남대장에서 제5차는 모두 동일한 대표의 자본금 1,000만 원에 이 자산 금융중개를 위해서 설립되었다가 금융중개를 마치고 모두 해산하는 떴다방 형식으로 운영되는 불안정한 형식의 금융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융위원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셨겠지만 금융위원회가 이 문제가 있다. 공시가 안 돼서 투자자 보호에 미흡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예탁결제원에 등록을 하도록 하는 제도 정비를 합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가지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비등록 유동화 증권에 의해서 이런 떴다방 금융중개업체가 관여가 돼서 무려 5천억까지 대출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고, 이런 대출로 인해서 화천대유라는 정말 아무 능력이 없는 회사가 이 부동산을 수의 계약할 수 있는 돈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 겁니다. 성남의들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계시지만 성남의들은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사업이 금융위원회가 관리하고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 거기에서 실제 이렇게 비등록 자산 유동화 증권이 이런 식의
대출을 끌어오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융위원회도 사전에 문제점을 알고 있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이 건을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비등록 유동화증권 그 공시 문제 이거는 유동화법 개정안이 지금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거기에서 공시하도록 그렇게 좀 개정을 하고 그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동산 부실 PF 관련해서 저축은행 줄줄이 대규모 연쇄 파산 사태도 맞은 금융위원회였는데 그런 과거의 경험도 있으면서 이런 부동산 PF 사업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나몰라라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시니까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껴지십니까? 예, 제가 뭐 구체적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등록 유동화증권 공시 문제 이런 것들은 뭐 저희들도 지금 뭐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또 법 개정안도 만들고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서 금융위원 입장을 정리를 해서 정관대까지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